자, 이제 새로운 개념 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것만 배우면 여러분들이 파이썬 기초는 다 뗀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딕셔너리까지만 배우면 웬만하면 알고리즘은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이제 풀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배우는 개념을 배우면 이제 파이썬 기초는 이제 거의 다 뗀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뭘 배울 거냐면 이번 시간에는 이제 클래스라는 개념에 대해서 배울 건데 도대체 이 클래스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사람 한 명을 정의를 한대요. 사람이 이제 홍길동이고, 이름이 홍길동이고, 나이는 20살이래요. 그 다음에 한 명이 더 있어요. 자, 여기다가 얘는 뭐, 김철수로 해봅시다. 그 다음에 얘는 나이가 예를 들어서 30살이래요. 자, 그러면 사람이 두 명이에요. 그죠? 사람이 두 명이긴 한데, 근데 이렇게 한다 해가지고 두 사람이 되나요? 아니죠. 변수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값을 넣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서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그 공간이 새로운 값으로 대체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이제 요 각각에 맞는 값들을 출력하기 위해서 자, 여기서도 뭘 쓰냐면 이렇게 쓸 거예요. 자, 여기다가 이제 저는 저는 여기다가 A지살 그다음에 네임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요 값들이 들어가서 각각 이제 사람 한 명, 두 명이 자기소개는 할 수는 있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할 수는 있지만, 근데 데이터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요거는 이제 요 위에 있던 데이터는 사라지고, 요 밑에서부터는 이제 김철수랑 30살로 대체가 되어버리잖아요. 자, 근데 요 값도 유지가 되게끔, 그러니까 뒤에 있는 값도 유지되면서 얘도 이제 유지가 되고, 이렇게 자기소개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변수명 다르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변수명을 다르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사람 두 명을 표현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사실 이렇게 한다 해가지고 다른 코드인가요? 결국에는 똑같은 코드잖아요. 그죠? 똑같은 코드이기 때문에 뭐가 발생한다? 중복이 발생한다. 자, 그러면 저는 중복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복을 제거하는 방법을 하나 배웠는데 뭘 쓰면 된다? 함수를 쓰면 되겠죠. 그죠? 함수. 그죠? 여기다가 introduce라는 함수를 따로 만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넣게 되면 여러분들이 introduce 했을 때 여기다가 name과 age 이렇게 넘기고 그 다음에 얘도 name과 age를 이렇게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얘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introduce 또 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뭐예요? 각각 사람들이 자기소개를 할 수 있죠. 그죠? 자, 여기는 이제 name2인데 name2도 마찬가지로 넘겨줘야죠. 자, age2.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함수를 이용해서 자기소개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혹시 이해되시나요? 그죠? 그냥 여기는 새로운 개념 들어간 거 없잖아요. 그냥 함수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자기소개 한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사람이라는 거는 굉장히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죠. 그죠? 사람은 뭐 특징, 뭐 예를 들어서 사람을 여러분들 표현한다고 하면, 뭐 이름들 쓰실 거고, 그죠? 사는 곳, 그 다음에 고향, 뭐 그 다음에 취미, 그 다음에 뭐 핸드폰 번호, 결혼 여부.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표현한다고 했을 때, 그죠? 많은 것들을 표현한다 했을 때, 여기다가 변수를 만들어야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 여기도 만들어야 되고, 여기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우리가 사람의 정보를 추가할 때마다 매번 추가하는 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당연히 안 좋은 거죠. 뭔가가 추가됐다 해서 그걸 매번 바꾸는 구조는 굉장히 효율적이지 못한 구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몇 개의 정보가 더 있다 해볼게요. 저는 여기다가 홈이 뭐예요? 홈이죠. 고향. 홈타운. 홈이라 합시다, 그냥. 자, 홈타운. 그래, 홈이라 합시다. 자, 여기다가 안산이라 쓸게요. 안산이라 쓰고. 자, 이 녀석은 예를 들어 홈3 해가지고 대전에 썼네, 대전. 대전. 제가 원래 고향은 아니고 원래 사는 곳이 대전이라. 자, 하여튼, 안산이고 이제 대전이라 이렇게 썼어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하나 더 해봅시다. 합의. 자, 취미를 추가할게요. 자, 이 사람은 테니스를 좋아한대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뭘 좋아하냐면 야구를 좋아한대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썼기 때문에 여기다가 지금 자기소개할 때 몇 개 넘겨야 돼요? 그렇죠. 4개 다 넘겨줘야 되잖아요. 여기다가 홈 넘겨주고 그 다음에 합의 넘겨주고 그렇죠? 이건 밑에 있는 거 지울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썼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기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홈 추가해주고 그 다음에 합의 추가해. 자,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추가해줘야죠. 왜냐면 인자값 4개 넘겼으니까 매기면서 당연히 4개 받아가지고 출력을 해줘야 되니까. 자, 그러면 저는 20살 홍길동입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써볼게요. 같이.
대충 취미는 사는 곳은 여기고 홈 이고 취미는 뭐 합의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자기소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죠. 그죠? 테니스입니다. 이렇게 써줘야죠. 그죠? 자, 자기소개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사람을 우리가 한 명 한 명 표현할 때마다 여기다가 데이터 넣고, 값 넣고, 뭐 넣고, 뭐 넣고, 뭐 넣고, 뭐 넣고. 그죠? 근데 이걸 언제 이런 식으로 다 쓰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사람 한 명이 더 추가되면 이거를 또 뭐 써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그죠? 변수명을 다르게 해서 또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뭐 네임이 있으면 네임 2로, 아니면 네임 2가 있으면 네임 3.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변경해서 작성하는 거는 굉장히 귀찮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이거 객체라는 개념 설명드리면서 어떤 걸 설명드리냐면 우리가 데이터를 묶는 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그죠? 좋은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이제 있으면 그 묶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거라 했어요.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죠. 그냥 묶는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묶을 필요가 있는 데이터는 묶는 게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묶는 방법에는 컬렉션 객체인 뭐뭐가 있다 했어요? 여러분들 배웠던 리스트, 튜플, 딕셔너리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자, 근데 여러분들 지금 안 배운 이게 바로 최종 단계인데 클래스라는 게 있어요. 클래스. 클래스. 자, 리스트, 튜플, 딕셔너리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 있어요. 어떤 한계점이 있냐면 리스트는 일단 다양한 데이터를 표현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다양한 데이터를 표현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여러 개에 대한 정보를 집어넣을 수는 있지만 그 정보가 정확하게 뭘 의미하는지는 우리가 명시하지 않으면 알아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복합적인 데이터 예를 들어서 여러분 10도 넣고 20도 넣고 문장도 넣었다가 true, false 다 넣을 수는 있지만 그렇게 되면 짬뽕이 되기 때문에 얘가 각각 어떤 의미인지 모르는 퇴색적, 그러니까 뭐랄까, 그러니까 의미가 퇴색돼 버린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죠? 자, 근데 이제 뭐 튜플은 잘 안 쓰니까 넘어가기로 하고. 그러니까 딕셔너리 같은 경우도 표현은 할 수 있어요.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딕셔너리 같은 경우 어떻게 해야 돼요? 뭐 키 표현해서 180 써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름 표현하고 뭐 이름 뭐 이렇게 뭐 예를 들어 이름은 홍길동.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매번 써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결국에는 딕셔너리도 표현하려면 그거에 맞는 딕셔너리가 계속 추가돼야 되죠. 그죠? 굉장히 번거롭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뭘 쓰는 거냐면 클래스라는 걸 묶는다. 클래스는 쉽게 말하면 얘는 뭐냐면 설계도예요. 설계도.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객체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설계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아까 여러분들 이제 붕어빵 맛있게 드셨는데 자, 붕어빵을 만들려면 붕어빵을 여러분 한 개 만든대요. 자, 붕어빵 한 개 만들기 위해서 붕어빵 기계가 필요하나요? 필요해요? 아, 필요 없죠. 붕어빵 한 개 만드는데 붕어빵 기계 뭐 20개짜리 만드는 거 기계 뭐하러 필요해요? 그죠? 자, 붕어빵 한 개 만드는 데는 붕어빵 기계가 필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붕어빵을 예를 들어서 20개에서 30개 이상을 찍어내야 한다 하면 붕어빵 기계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그죠? 클래스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붕어빵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기계, 설계도예요. 설계도. 우리가 설계도가 있어야지만 뭘 지을 수 있어요? 건물을 지을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설계도가 있어야지만 뭘 만들 수 있어요? 뭘 만들 수 있다? 자동차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뭔 말이 이해되죠? 설계도가 없으면 건물도 못 올리고요. 설계도가 없으면 자동차도 못 만듭니다. 뭔 말이 이해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객체도 결국에는 객체 종류도 두 가지가 있어요. 객체의 종류. 뭐가 있냐면 내장 객체라는 게 있고요. 사용자 정의 객체라는 게 있습니다. 자, 함수도 여러분들 내장 함수가 있고 사용자 정의 함수가 있다 했죠. 그죠? 객체도 내장 객체라는 거는 파이썬이 이미 가지고 있는 객체인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리스트, 튜플, 딕셔너리. 그죠? 그거는 우리가 만들었나요? 아니죠. 우리가 직접 만들지 않았단 말이에요. 걔네들은 이미 파이썬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따로 만들어야 되는 객체는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클래스라는 걸 이용해서 만들어야 된다. 자, 그러면 자, 클래스를 이제 만들어 볼 건데. 자, 여기다가 클래스 어떻게 쓰냐? 클래스라고 쓰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저는 사람을 만들 거기 때문에 person, 소가로 콜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지금 뭐냐면
사람 클래스를 만든 거예요. 사람 클래스 정의한 거다. 그리고 여러분들 클래스명은 무조건 맨 앞이 대문자로 시작합니다. 이건 규칙이에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자, 소가루의 역할은 나중에 알려드릴 건데, 자, 소가루를 안 붙인다 해가지고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뭐 저는 붙일 건데, 자, 그러면 여기다가 저는 뭐 할 거냐면, 요 name, age, home 합의를 어디다 넣을 거냐면, 여기다 이렇게 넣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넣을 건데, 요거는, 그래, 요것도 넣어봅시다. 넣어 놓을게요. 이렇게 탭해서. 자, 지금 이제 person 안에 이제 name, age, 합의, home 합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자, 클래스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데이터를 묶을 수 있는 하나의 자료 구조입니다. 그런데, 근데 일반적인 딕셔너리나 뭐 리스트나 좀 투플이랑은 사용법이 조금 달라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용자, 내가 어떤 객체를 생성하고 싶을 때 만드는 녀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참고로 이거는 설계도지 객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클래스는 객체가 아니에요. 객체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설계도지 얘 자체가 객체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 녀석을 기반으로 해서 객체를 만들 거면 어떻게 하면 되냐? 자, 변수를 만들 거예요. P1이라 쓸게요. 그 다음에 person. 자, 이게 지금 뭐 한 거냐면 여러분들이 사람 객체 하나를 만든 거예요. 뭐 말이 이해되세요?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 객체라는 거는 메모리 공간 어디에서 만들어진다? 힙이라는 공간에서 객체가 만들어진다 했어요. 기억나시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메모리라는 거는 이제 램을 말하는데, 자, 램이라는 공간에는 여러 가지 구역이 있어요. 뭐 스택도 있고, 힙도 있고, 뭐 등등 여러 가지 구역이 있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거는 힙을 말할 거예요. 힙. 왜냐면 여러분들이 객체를 만들면 오브젝트가 어디에 만들어지냐면 바로 여기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러분들 person 클래스를 기반으로 해서 사람 객체를 만들면 사람 객체가 힙이라는 메모리 공간에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지금 얘는 몇 개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4개. 왜냐면 클래스 안에는 클래스 내부에는 이거는 외우셔야 되는데 속성과 기능을 정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속성은 뭘로 만들면 되냐면 변수로 만들고, 그 다음에 기능은 뭘로 만들면 되냐면 함수로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여러분들 네임 하다, 나이 하다, 고향 하다, 취미 하다 말 돼야 안 돼요? 말 안 되죠? 이름 하다 말 돼요? 말 안 되잖아요. 말 안 돼요. 근데 자기소개 한다, 숨 쉬다, 달린다 그런 건 말 돼야 안 돼요? 말 되죠?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은 변수로 만드는 거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능은 뭘로 만든다? 함수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설계도면을 만들 때 그 설계도면에서 그냥 뭐 철근이나 그런 것들은 변수로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뭔가 분수를 품거나 뭔가 움직여야 되고 동적으로 뭐 작동해야 되는 요소들은 뭘로 만든다? 함수로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든 속성들을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메모장, 텍스트 파일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텍스트 파일. 자, 우리가 텍스트 파일 같은 경우는 어때요?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텍스트 파일 해가지고 만들면 텍스트 파일은 내부적으로 여기다가 뭔가를 쓸 수가 있죠. 그죠? 데이터를 쓰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지우고 데이터를 수정하고 그런 것들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특정 기능, 요게 이제 기능이라 해보세요. 기능. 자, 기능 같은 경우는 뭔가를 수정하고 삭제하고 그런 것들이 가능할까요? 아니요, 불가능해요. 기능은 그냥 정의하냐 정의하지 않냐. 그러니까 그 기능 안에는 여러 가지 로직들이 들어가긴 하지만 로직의 코드라는 거예요. 근데 얘는 실행하냐 실행하지 않냐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텍스트 파일은 실행한다 실행하지 않는다 말 돼야 안 돼요. 말 안 돼요. 네임하다 이름하다 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뭐다? 속성으로 만드는 거고, 그 기능은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혹시 컴퓨터에서 이런 거 혹시 본 적 있나요? exe 파일이라고. exe라는 거는 executable이라 해가지고 실행 가능한 파일을 말하는 거예요. 실행 가능한 파일. 그래서 얘는 가끔씩 뭐 더블 클릭해서 실행하기도 하지만 보통 명령어를 쳐가지고 얘를 실행을 합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면 뭔가 외계어 들어와 있고 막 그런 경우도 있어요. 원래 그게 맞아요. 자, 여튼간에 여러분 클래스 안에다가 만든 함수는 실행하냐 실행하지 않냐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숨을 쉬냐 숨을 쉬지 않냐 그거밖에 없는 것처럼. 뭔 말이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그런 차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함수를 만들잖아요. 함수라 해. 이런 식으로 객체를 만들잖아요. 그죠? person이라는 클래스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뭐 한 거예요? person이라는 클래스를 기반으로 해서 뭘 한 거냐면 객체를 지금 만든 거예요.
객체를 지금 하나 생성한 걸. 그러면 객체를 만들면 얘네 내부적으로 몇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태어날까요? 함수를 제외하고 4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태어나요. 하나, 둘, 셋, 넷. 왜? 하나는 뭐 name, age, 그 다음에 home, 그 다음에 hobby 이런 식으로. 자, 요 4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태어난다. 그리고 제가 객체가 만들어지면 그 객체는 내부적으로 뭘 갖는다 했죠? 그렇죠. 주소값 갖는다 했죠. 주소값. 그러니까 주소값의 시작이 어떻게 돼 있어요? 0, x, 1, 0, 0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주소값의 형태가.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주소값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리모컨에 비유를 해서 설명드렸어요. 그렇죠? 기억나시나요? 리모컨? 왜냐면 객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실제로 큰 건 아니지만 요만한 변수 공간에다가 객체를 넣을 수 있다 했어요? 없다 했어요? 없잖아요. 여기다가 직접 객체를 담는 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한다? 어떤 전략을 펼친다? 객체에다가 리모컨을 두고 그 리모컨을 변수에다 두는 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잖아요. 여러분들 변수를 그러니까 리모컨을 이런 식으로 소지해서 들고 다니면 뭐예요? 내가 필요할 때마다 리모컨 껐다 켰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리모컨을 통해서 우리가 객체에 접근해서 그 객체를 조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는 거는 이 변수에 뭐가 들어가 있다? 주소값이 들어있다. 그러면 정말로 주소값이 들어있을까요? 제가 여기다가 프린트 해가지고 P1 해볼게요. 자, 보이시나요? 주소값 나와요. 보이시나요? 주소값 나오죠. 자, 네. 이건 주소값이 아니에요. 얘가 펄스는 객체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설계도예요. 이건 지금. 얘가 지금 객체고, 객체는 몇 개의 속성을 품는 거예요? 4개의 데이터를 품는 거예요. 아니에요. 안 나와요. 네, 안 나와요. 자, 오렌지색이랑 요 리모컨이요? 주소값? 무조건 주소값만 나오는 거예요. 객체를 만들면 객체는 하나의 주소값입니다. 하나의 주소값. 하나의 주소값이고 우리가 그 주소값을 통해서 뭐 할 수 있냐면 거기로 접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튼 P1에 들어있는 건 뭐다? 주소값이다. 펄슨 객체의 주소값이고 이 펄슨이라는 건 어쨌든 4개의 속성을 갖는데 그 4개의 속성이 이 객체가 만들어질 때 얘도 같이 그 안에 내부에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죠? 자, 어쨌든 그렇게 만들어지는데 그러면 내가 거기에 값에 접근하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접근하는 게 가능하냐면 여기다가 P1점을 이용해서 접근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P1이 바라보고 있는 객체의 네임으로 접근해서 여러분들 출력이 가능한 거고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age 하면 P1이 바라보고 있는 객체의 나이를 출력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home이라 쓰면 P1이 바라보고 있는 뭐예요? 고향.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지막 합의하면 P1 객체가 가지고 있는 뭐다? 이런 식으로 취미까지 출력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맞춰보세요. 제가 여기다가 P2라 썼어요. P2. 그러면 지금 객체가 몇 개 있는 거예요? 그렇죠. 2개 있는 거죠. 그러면 P2하고 P1은 같은 객체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다른 객체인 거예요? 그렇죠. 엄연히 다른 객체입니다. 주소값 자체가 달라요. 그렇죠? 자, 그리고 객체는 여러분들 객체가 힙이라는 메모리 공간에 이런 식으로 객체가 만들어지면 얘네 둘이 서로 바라본다 했나요? 바라보지 않는다 했나요? 서로 상호작용하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다른 객체예요. 다른 객체. 똑같은 이름으로 만들어도 다른 객체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만들잖아요. 자동차. 그럼 자동차는 설계도가 있다고 말씀드리죠. 그럼 자동차 설계도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우리가? 그래서 자동차를 만들었다면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자동차를 이제 생산을 했는데 자동차도 종류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반떼를 만들었대요. 그러면 아반떼마다 아반떼 뭐가 있어요? 시리얼 넘버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같은 자동차라 하더라도 사실 같은 차인 거예요? 다른 차인 거예요? 다른 거죠. 엄연히 다른 거란 말이에요. 왜? 시리얼 넘버가 아예 다르잖아요. 그죠? 시리얼 넘버가 다르기 때문에 아예 다른 차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동일한 설계도를 기반으로 해서 객체를 만든다 하더라도 그 객체는 엄연히 뭐다? 다른 객체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뭔 말인지 이해되죠? 자, 그러면 제가 이번에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썼어요. 자, 이렇게 썼어요. 자, 그러면 객체 몇 개 있는 거예요? 객체 몇 개 있는 거예요? 3개 있는 거예요, 3개. 3개. 그냥 이것만 보면 돼요. 이것도 지금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 객체를 만드는 행위라고요. 객체 생성 행위. 그래서 단독적으로 사용할 수는 있지만,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금 프린터에서 펄슨,
딱 이렇게 출력해보면 뭐 나와요? 보이죠? 다 다른 객체 주소값 나오는 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객체를 출력할 수 있고,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펄스 난 다음에 여기에 값에 이렇게 바로 다이렉트로 접근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보이죠? 20살 나오는 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이렉트도 접근할 수 있는데, 근데 이 녀석의 단점이 있어요. 왜냐면 이 펄스 난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접근할 수는 있지만, 변수에서 담아가지고 뭔가 연산을 한다거나 호환을 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한지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자, 여튼간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데, 근데 얘 단점이 지금 우리는 사람이라는 클래스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객체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객체를 만들고는 있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펄슨 클래스 설계도를 기반으로 해서 객체 만들면 얘네들은 10개 만들든 100개 만들든 이름이 뭐예요? 그래서 다 홍길동인 거예요. 근데 사람이라는 거는 뭐예요? 이름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아반떼를 만들었어도 아반떼도 다 이름이 다르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아반떼에다가 이름을 붙이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자기 차에다 이름 붙이는 사람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송카다, 몽카다,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이름이 다 다르게 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반떼 S라고 딱 이름을 붙여서 나왔어요. 근데 걔는 그걸 기반으로 만들면 다 뭐예요? 그냥 아반떼 S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네임을 홍길동으로 픽스를 해놓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객체를 만들면 뭐예요? 10번 출력하나 100번 출력하나 다 뭐예요? 그 객체의 네임은 다 홍길동인 거예요. 근데 그러면 유연한 거예요? 유연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죠? 유연하지 못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요거를 여러분들 이렇게 세팅할 수 있어요. 자,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지금 이게 사람 객체를 하나 만든 건데, 제가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써볼게요. 홍길동, 그 다음에 뭐가 있나요? 나이, 20살, 안산, 그 다음에 테니스. 자, 이런 식으로 썼어요.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 나는 이름을 홍길동으로 하겠고, 나이는 20살, 뭐 고향은 안산, 그 다음에 테니스. 자, 우리 예전에 함수 배울 때 인자값 넘겼죠? 그 인자값을 왜 넘겼어요? 매개변수를 활용해서 함수를 조금 유연하게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인자값을 썼죠. 마찬가지로 객체를 생성할 때 그 생성되는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 값을 넘기냐에 따라서 내가 그 객체의 값을 다르게 출력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이렇게만 쓰면 어쨌든 뭐가 나오냐면 백날 해봤자 홍길동밖에 안 나와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자, 주석 좀 볼게요. 자, 파이썬에서 클래스를 사용하려면 이거는 파이썬 클래스의 규칙인데 무조건이에요. 여기다가 def라고 쓴 다음에 언더바 init. 자, 요거 메서드입니다. 함수예요. 자, 얘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얘는 무조건. 규칙이에요. 그냥 여러분들 클래스 만들었다? 얘는 무조건 생성해야 돼요. 자, 이런 거 얘를 뭐라고 하냐면 생성자 메서드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자, 생성자 메서드로 하는데.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볼게요. 자,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만 넣었다 해가지고 사실 크게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결국엔 똑같습니다. 제가 이거 잠깐 주소 걸어볼게요. P1 한 다음에, 그 다음에 person. 자, 제가 P1.name 요거 출력해보면, 프린트해서. 자, 이거 출력할 거란 말이에요. 당연히 근데 지금 안 돼요. 이거 이렇게 하면 실행했을 때 에러 납니다. 에러 나요, 이렇게. P1.name 하면. 왜냐면 속성 이름이 없다고 하는데, 자, 일단 그걸 하기 전에 여기 보면 셀프 보이시나요? 셀프? 셀프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있대요. 그러면 A라는 사람 입장에서 나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A한테 나는 누구예요? 그렇죠? A잖아요. 그렇죠? 그럼 B라는 사람한테 나는 누구예요? B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 친구들한테 뭐 아니면 주변 사람한테 뭘 소개할 때 나는 나 자신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셀프라는 건 뭐냐면 객체 자기 자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셀프는 객체 자기 자신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여러분들이 똑같은 클래스를 기반으로 해서 객체를 만들었다 해도 여기서 지금 얘네들이 각각 뭘 가지고 있냐면 셀프라는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셀프. 얘도 마찬가지예요. 셀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가 이제 1번 객체라 할 거예요. 1번 객체고 얘가 2번 객체래요. 그러면 1번 객체 입장에서 셀프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1번 객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2번 객체 입장에서 셀프는 또 누굴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2번 객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셀프의 의미예요.
셀프는 객체 자기 자신을 의미한다. 그래서 클래스에서는 여러분들이 클래스를 사용하실 때는 무조건 함수를 만들 때 셀프를 매개 변수로 무조건 넣게 돼 있어요. 셀프를 함수 생성 시 클래스 안에서 클래스 내부에서 함수 생성 시 해당 함수는 뭘 받냐면 셀프를 매개 변수로 받는다. 이거는 규칙입니다. 무조건. 자, 그러면 이렇게 쓰면 여기다가 뭐 하면 되냐면 셀프 점 이렇게 쓰면 돼요. 자, 셀프 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건 뭐냐면 자기 자신한테. 그러면 P1 입장에서 지금 셀프라는 건 누굴 말하는 거예요? P1이 바라보고 있는 객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P1이 바라보고 있는 객체인데, 자,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성자 메서드를 썼잖아요. 이 생성자 메서드라는 건 언제 실행되냐면 객체 생성 시 딱 한 번 실행됩니다. 뭐라고요? 그죠? 객체를 생성했을 때 딱 한 번 실행돼요. 그러면 지금 생성자 메서드 몇 번 실행된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썼어요. 자, 몇 번? 그죠? 이렇게 하면 몇 번? 3번 실행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객체가 생성되면서 그때 딱 한 번씩 실행되는 게 바로 뭐다? 생성자 메서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객체가 생성되면서 생성자 메서드가 실행이 되면서 뭘 하냐면 내부적으로 알아서 name, age, hobby, home, hobby라는 변수를 알아서 만듭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원래는 여기다 넣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 넣었는데 뭐 여기다 넣었어도 객체가 만들어질 때 만들어지긴 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아까 단점이 뭐라 했어요? 10번, 100번 출력하는 다 이름이 뭐예요? 홍길동이라고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 이렇게 한다 해가지고 이게 달라질까요? 이렇게 해도 네임 출력하면 뭐 나오면 홍길동 나와요. 그죠? 근데 아까 지금 하고자 하는 게 뭐였어요?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넘겼을 때 보이죠?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넘겼을 때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넘기냐에 따라서 유연하게 출력이 되게끔 만들고 싶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가 제가 이번에는 김철수 썼어요. 그 다음에 나이는 30살. 얘는 대전사인데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야구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때 p2점 네임은 뭐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죠? 김철수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냐? 자, 유연하게 바꿀 건데, 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인자값이 몇 개예요? 4개죠. 그러면 우리 함수 만들 때 인자값 넘겨주면, 4개 넘겨주면 4개 변수 몇 개 써야 돼요? 4개 써야죠. 자, 일단은, 클래스 내부에서 함수를 만들 때 무조건 셀프는 적어줘야 돼요. 무조건. 셀프는 무조건이에요. 그러면 거기 뒤에다가 여러분들 뭐 하면 되냐면 4개 변수를 4개를 써주면 되는 거예요. name, age, home, hobby. 자, 그러면 이렇게 썼을 때 얘가 어떻게 실행되냐면 여러분들이 객체를 만듭니다. 자, 그럼 객체를 만들면 그때 뭐가 실행된다고요? 아니죠. 셀프가 아니라 뭐가 실행된다? 생성자 메서드가 실행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성자 메서드가 실행되면서 그때 뭐가 되냐면 함수 실행되면서 그 인자값이 어디로 전달되는 거예요? 여기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 할 수 있냐면 홍길동이 아니라 여기다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age, home, 그 다음에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넘겨준 그 값들이 여기에 꼽혀서 오른쪽엔 이제 넘겨준 값들이에요. 그 다음에 셀프 네임, 셀프 에이지는 객체 자기 안에 있는 뭐예요? 변수, 속성인 거예요. 당연히 처음에는 비어있죠.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인데 객체가 만들어지면서 그때 변수, 네임, 에이지, 홈, 합의가 같이 만들어지면서 그때 여러분들이 넘겨준 그 객체 생성지 넘겨준 그 데이터가 어디에 꼽힌다? 각각의 여기 매개 변수에 꼽힌다. 자, 그러면 실행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나올까요? 홍길동과 김철수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연하게 내가 처리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마찬가지로 p1.age, 그 다음에 p1.home, 그 다음에 p1.합의. 그러면 각각 뭐가 나오는 거예요? 실행했을 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출력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 하고 싶냐면 자기소개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소개.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자, 자기소개를 하고 싶은데 그러면 여러분들 원래 자기소개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매번 자기소개 할 때도 데이터 정보가 4개니까 4개 변수를 몇 개 넘겨줬어요? 4개를 넘겨줬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러면 introduce 함수를 호출한다 해서 자, 함수 호출하는 거 어떻게 호출하면 되냐면
p1.introduce 이렇게 호출하거든요. 이게 지금 뭐냐면 함수 호출할 때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요거. 이게 함수 실행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앞에다가 점만 붙이면 되는 거예요. 값을 내가 뽑아올 때는 그냥 점 해가지고 네임 쓰면 되는 거고, 그죠? 소괄호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죠? 뒤에. 그러니까 안 붙는 거는 그냥 값을 가져오는 거예요, 값을. 근데 여러분들이 뭔가를 실행하려면 실행하는 거는 소괄호, 함수 실행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붙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강사님 인트로듀스가 지금 데이터가 이 P1이 바라보고 있는 객체에 속성이 4개니까 4개 다 넘겨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그럴 필요 없어요. 왜 그럴 필요 없냐면 얘는 그냥 뭐만 넘겨주면 되냐면 아까 제가 클래스 안에서 함수를 만들 때는 뭘 무조건 넘겨줘야 되죠? 그렇죠. 그냥 셀프만 넘겨줘요. 셀프 이렇게. 그러면 셀프가 넘어가면 셀프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셀프는 말 그대로 뭐예요? 객체 자기 자신을 말한다고 얘. 그러면 객체 자기 자신인데 1번 객체가 있다 했을 때 1번 객체 입장에서 셀프는 나잖아요. 나. 그렇죠? 1번 객체. 그러면 걔가 만들어지면서 이미 그때 그 객체가 만들어질 당시에 네임과 에이지하고 홈과 합의는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존재하기 때문에 그 존재하는 값을 어디다 꼽아주는 거예요? 각각의 값에다 꼽아주는데,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한다? 셀프를 붙여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굳이 여기다 인자값을 4번 넘길 필요 없어요. 그냥 객체만 넘겨주면, 객체 자기 자신만 셀프로 넘겨주면 거기에 있는 데이터를 뽑아서 쓰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파이썬이 굉장히 유연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때 인트로듀스 하면 뭐 나와요? 실행하면? 자, 보이시나요? 20살? 이거 이렇게 나와. 여기 어디다 놨죠? 20살, 홍길동이고 사는 곳은 안산 취미 이렇게 나오죠. 그럼 마찬가지로 얘도 P2도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P2 출력해 볼게요. 그럼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자, 보이시나요? 사는 곳은 김철수고 대전이고 이렇게. 그러니까 즉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필요할 때마다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객체 생성했을 때 필요한 데이터만 이렇게 넘겨주면 생성자 메서드에서 값이 알아서 들어가고 변수도 마찬가지로 생성이 되는 거예요. 변수도 만들어지면서 거기다가 값이 딱딱딱 알아서 들어가는 거죠. 즉 내가 뭘 세팅하냐에 따라서 조금 유연하게 함수를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네, 질문하세요. 네. 어떤 거요? 그렇죠. 다 불러올 수 있죠. 근데 이제 대신에 다 불러올 수 있는데 만약에 10개 썼으면 몇 개 넘겨줘야 돼요? 10개 무조건 넘겨줘야 돼요. 규칙이죠. 규칙. 우리 함수 만들 때도 마찬가지죠. 함수 인자값이 뭐 매개 변수가 2개예요. 그럼 인자값 2개 넘겨줘야 되고 매개 변수 3개면 3개 넘겨줘야 되고 안 넘겨주면 넘겨주지 말아야 되고 그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해당 클래스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건데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한 거예요? 이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뭐 해가지고 출력을 했는데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P2가 갑자기 개명을 해서 이름을 바꿔야 된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P2.name으로 접근해서 여기다가 김기방 이런 식으로 개명을 했대요. 이게 이름을 여러분들 뭐 한 거냐면 수정을 한 거예요. 수정. 자, 수정을 하고 나서 P2.introduce 출력하면 뭐 나올까요? 자, 김기방 나오죠. 보시나요? 이름. 만약에 나이를 갑자기 해가 지나서 나이가 바뀌었대요. 그러면 P2.age 해가지고 제가 여기다가 뭐 age 값을 예를 들어서 25살로 바꿨어요. 그럼 이때 출력하면 뭐 나오는 거예요? 25살로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당 함수를 뭐 할 수 있다? 유연하게 만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파이썬은 내부적으로 객체를 만들 때 아까 말씀드렸죠? 객체가 만들어지는 동시에 뭐가 만들어진다? 조그만 리모컨이 만들어진다. 리모컨. 그래서 실제로 만들어지는 거 주소값. 그래서 그 복사본을 변수에 넣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모컨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리모컨을 통해서 객체에 접근하는데 그러면 그 객체를 원격 조종하는 거예요? 직접 조종하는 거예요? 그렇죠. 원격 조종하는 거예요. 리모컨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원격 조종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말이 이해되죠? 자, 그래서 클래스라는 거는 결국에는 얘는 이게 요 자체가 객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끔씩 여기다가 강사님 이렇게 하면 객체 뭐 3개 만든 건가요? 아니에요. 클래스는 뭐라고요? 객체를 만들기 위한 뭐 설계도예요. 설계도. 그리고 클래스에서 여러분들 그걸 기반으로 어떤 속성과 기능을 표현할 때는 속성은 변수로 만들고 기능은 뭘로 만든다?
함수로 만든다.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자, 변수로 만드실 때, 자, name, age, home, hobby. 따지고 보면 얘네들은 명사예요? 동사예요? 그렇죠. 명사죠. 그죠? 그래서, 뭐, 이름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고향,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해당 객체의 명사적 표현은 뭘로 만들면 되냐면, 변수로. 그 다음에, 동사적 표현은 뭘로 만든다? 함수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이름 하다 말 안 되잖아요. 나이 하다 말 안 되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규칙이고, 그 다음에 클래스 이름 앞에, 여기 앞에는 무조건 뭐? 대문자. 무조건. 무조건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뭐다? 여러분들이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이다. 함수라네. 클래스를 사용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클래스를 여러분들이 설계했으면 객체를 생성하셔야 되고, 그 객체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뭐 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다룰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린 거예요.